요즘 온통 AI 이야기뿐이죠. 정말 골드러시라는 말이 딱 맞는데요. 다들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기술 회사들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작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이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 바로 컨설턴트들의 역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는 동안 진짜 이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생각지도 못한 곳일 겁니다. 바로 맥킨지, 비스지, 엑센추어 같은 바로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직접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이 기술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회사들이 AI 붐의 첫 번째 승자가 된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컨설팅 회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AI 붐의 숨은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와, 30억 달러.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엑센추어가 올해 AI 관련 사업 하나만으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매출이에요.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3억 달러였거든요. 1년 만에 무려 10배가 뛴 겁니다. 와, 정말 골드러시라는 말이 딱 맞죠. 근데 이게 엑센추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맥킨지가 160억 달러, BCG는 135억 달러. 이 회사들 전부 2024년에 역대급 매출을 찍었는데 그 성장의 한가운데 바로 AI 자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AI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오픈 AI 아시죠? 이 회사가 올해 예상하는 영업 손실이 무려 50억 달러예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에 엑센추어는 AI 자문으로만 30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거 완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기업들의 엄청난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난리인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타난 게 바로 컨설턴트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뒤틀립니다. 컨설턴트들이 AI 전략을 그냥 팔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AI의 가장 찐팬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 보이는 릴리, 덱스터 같은 이름들, 이게 뭐냐면요. 이 컨설팅 회사들이 만든 그들만의 비밀병기, 바로 내부 AI 도구들입니다. 자료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초안 쓰고 심지어 글쓰기 톤까지 교정해주고 말 그대로 컨설턴트들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중에서도 맥킨지가 만든 릴리는 거의 대박이 났어요. 나오자마자 직원 4명 중 3명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평균 17번이나 썼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한번 써볼까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업무 필수템이 됐다는 거죠. 그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맥킨지 내부 평가를 보니까 이 릴리 덕분에 직원들 업무 시간이 무려 30%나 줄었다는 거예요.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효율이 좋아진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이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정확히 예고하고 있어요. BCG의 AI 도구 덱스터에 대해 나온 말인데요.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일자리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하게 하려고 만든 도구가 결국 자기들 목을 조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좀 섬뜩한 예언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어두운 면, 그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I가 가져온 이 엄청난 효율성은 곧바로 거대한 해고의 칼바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냉혹했습니다. 맥킨지는 2023년 이후 5,000명을 내보냈고 엑센추어는 최근 석 달 만에 11,000명 이상을 해고했어요. AI로 효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어진 거죠. 아주 직설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고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고객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AI가 몇 분이면 뚝딱 해내는 분석인데 왜 우리가 예전처럼 수백만 달러를 내야 하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돈이죠. 고객들이 이제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들 AI 써서 일하는 시간 줄었잖아요. 그럼 컨설팅 비용도 깎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 업계의 아주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사람 얼마, 시간 얼마 이렇게 계산하던 방식이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공룡들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아주 날렵한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전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첫째, AI로 무장한 작지만 강한 부티크 펌들. 둘째, 아예 구독 서비스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AI 스타트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존재죠. AI를 직접 만드는 AI 개발사들입니다. 자베이 AI 같은 스타트업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아주 재밌어요. 상자 속의 맥킨지래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백만 달러짜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그냥 월 구독료만 내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도발적인 선언이고 기존 컨설팅 회사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죠. 그리고 마침내 끝판왕에 등판했습니다. 네, 바로 오픈 AI입니다. 이제는 중간에 컨설팅 회사를 끼지 않고 직접 기업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하나에 최소 $10,000를 받는다는데 이건 뭐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컨설팅 업계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힌 겁니다. 데이터 분석? AI가 훨씬 잘하죠. 그럼 이제 컨설턴트는 도대체 뭘 팔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될 만한 사건이 최근 호주에서 있었어요. 바로 딜로이트 스캔들인데요. 딜로이트가 정보 보고서를 쓰면서 챗 GPT를 썼는데 글쎄 AI가 없는 판례랑 가짜 연구를 막 지어낸 거예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냈다가 결국 망신당하고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AI를 그냥 맹신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AI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 너머의 맥락을 읽고 복잡한 상황을 꿰뚫어보는 인간의 통찰력. 이제 컨설턴트가 팔 수 있는 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쓰는 바로 그 AI 도구 때문에 정작 이런 인간적인 감각과 통찰력은 점점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마지막 무기를 자기 손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세상의 거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경험과 고민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 그 지혜의 값어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컨설팅이라는 업의 미래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